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결전의 날입니다. 오늘은 영작을 거꾸로 해보는 그런 날이죠. 제일 빡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같이 고생합시다. 자, 보면 이제 화면에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촬영을 너무 오랜만에 해서 제가 저번 그거 찍고 그 주에 이거를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 애들이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애들이 수족구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일주일, 2주일 동안 계속 둘 다 또 쌍둥이니까 한 놈 아프고 또 한 놈 이어서 아프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촬영을 3주 만에 합니다. 아무쪼록 업로드가 늦어서 죄송한데 아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해 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게 영어로 문장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 볼게요. 한번. 자, 먼저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음식을 만들기 위해 햇빛을 흡수한다. 일단은 주어 동사 먼저 잡으면은 식물은 흡수한다부터 가야 돼요. 그쵸? 그리고 식물이란 말은 이제 plant란 단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식물이라는 게 지금 어떤 식물 뭔가 진짜 어떤 식물 하나를 딱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식물이라는 존재들은 이런 말이죠. 이럴 때는 사실 영어에서 물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어떤 한 식물은 이렇게 어떤 한 식물이라는 말은 곧 어떤 식물이든 이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복수형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중에 이제 현대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보통 흔한 거는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미국에 있었으니까 미국에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 구어에서 그리고 글 쓸 때도 비슷하고요. 복수형으로 저는 대부분 썼어요. 이렇게 대표적인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하시면 편하실 거고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흡수한다란 말 할 텐데 흡수한다는 흡수하다란 동사가 absorb죠. 그리고 앞에 주어랑 맞춰서 쓰면은 뭐 시제는 현재니까 이렇게 쓰고 s 같은 거 안 붙겠죠. 앞에 주어가 복수니까. 그 다음에 광합성을 통해라는 말이 있어요. 저거는 이제 뭐뭐를 통해라는 말은 아마도 영어 전치사 중에는 through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일단 놔두고 음식을 만들기 위해라는 말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to 부정사 쓸 수 있죠? 그 다음 만들기 위해서니까 이제 요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음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 AI가 한 번역이에요, 처음에. 근데 이제 저는 저번에 아마 영양분이라고 한국말을 썼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거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뭐 저도 사실 편합니다. Anyway, plants absorb to make food. 이렇게 일단 만들었는데 햇빛을 흡수한다가 먼저 나와야 되죠? 당연히. 왜냐면 흡수한다란 동사 뒤에 목적어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sunlight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Plants absorb sunlight 하고 음식을 만들기 위해 to make food. 이게 맞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통해인데 광합성이 photosynthesis라는 단어가 있고 통해니까 through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photo 이게 빛 광자예요. 그 다음에 합성이란 말을 영어로 이걸로 씁니다. synthesis 이렇게. 그래서 광합성이 이제 저거를 한자어로 번역한 거죠. 이제 일본에서 했죠. 개화기 때. 개화기 때가 아니고 일본이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했군요. 자, 이거에서 제가 한 가지 sunlight 앞에 혹시 정관사 더가 붙나 안 붙나를 잘 모르겠어서 제가 이거는 원문 확인하고 올게요. 네, 확인 결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sun 앞에는 더를 붙여요. the sun. 태양은 유일한 거니까 항상 특정 태양일 수밖에 없어서. 근데 sunlight는 햇빛이니까 그거는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건 또 태양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면 정답이 돼요. 1번 정답이고. 자, 2번을 해볼 텐데 종이 수건 쉽죠? 이거 뭐겠어요, 당연히? 네, paper towel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일반적으로 종이 수건이라는 애들이 그런다는 얘기니까 복수형을 쓰면 편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데 보통은 영국 영어는요, 이렇게 paper이랑 towel 같은 두 명사가 붙어서 어떤 새로운 복합 명사를 나타내는 경우는 요렇게 가운데 하이픈을 붙이는 게 일반적이고요. 미국 영어는 붙여서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표준적으로 영국 영어에서는 문법상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워드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교정하라고 빨간 줄을 감히 띄우는 것 같고요. 감히. 그 다음에 흡수한다라는 말은 요렇게 쓰시면 돼요. 아까랑 똑같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흘린 주스예요. 자, 흘린 말고 주스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흘린이란 말이 고민이 되는데
이 쏟다란 동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그러면 쏟다란 동사는 spill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에 의해서 쏟아진이라는, 그쵸? 완료와 수동의 느낌을 나타내는 분사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spilled juice라고 하면은 이게 딱 우리가 얘기하는 흘린 주스입니다. 제가 이제 원문을 확인하고 왔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The paper towel 하고 absorbs the spilled juice 이렇게. 예. 그래서 아마 원문에 저렇게 나와 있었던 거는 제가 처음에 저 문장 생성을 AI한테 시킬 때 이제 AI에서는 아마도 특정 상황에서 이제 뭔가 웨이터가 자, 그 종이 수건 쓰시면 그거 흡수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을 가정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버전으로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the paper towel이라고 안 써 있고 그 다음에 the spilled juice라고 쓰지 않은 거죠. 이렇게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라. 그리고 AI가 가정했던 특정 상황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주는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저렇게 the를 붙이는 게 좋겠죠. 2번은 요 정도만 할게요. 자, 그 다음 3번인데 그는 강의에서 얻은 모든 정보를 흡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는 흡수했다를 먼저 쓰면 되겠죠. 이렇게 과거형으로 absorbed를 써야 되겠고요. 모든 정보를, 그러니까 정보는 information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통 모든 그러면 영어로 all을 쓰죠. 그리고 all하고 뒤에 모든 무언가가 이렇게 무언가를 얘기를 할 때는 보통 all the 뭐뭐뭐라고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지배적이에요. all the 뭐뭐뭐 이렇게.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써놓고 뒤에를 쓰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땡땡땡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일반적 사실, 예를 들면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할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어디에서 나온 모든이라든가 뭐뭐 과정에서의 모든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all the라고 해놓고 뒤에다가 그 명사를 쓰는 경우가 너무 흔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일단은 all the information 이렇게 일단 써놓고 강의에서 얻은이죠. 저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관계대명사를 쓰고 그가 얻었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은 아마 제 생각엔 문장이 이거였었던 것 같아요. From the lecture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가 얻었다란 말을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강의로부터의 이렇게 쓰면 편하잖아요. 짧고. 예, 그래서 이렇게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all the를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대학교 2학년 아마 2학기 아니면 3학년 1학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English grammar 수업이 따로 있었어요. 예, English grammar 수업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은 그 언어랑 영어 교육 전공이니까 그 English grammar이 어떤 English grammar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English grammar이 아니고요. 교수님이 아예 어떻게 가르치시냐면은 영어 문법을 누구한테 가르칠 때 주의해야 될 그런 요소들만 따로 가르치는 수업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게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영어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한테 all information과 all the information을 설명해서 납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수업에서 핵심 주제였어요. 어떤 날에. 그래서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가르칠 때는 상대방들의 어떤 이제 현재 상태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원어민이 아니면 관사라는 거는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어려운 거고 원어민들도 지들도 감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교수님 당시 말씀은 all the 하고 뒤에 불가산명사나 복수명사를 쓰는 경우가 실제 이제 언어 이제 전체 사용 중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all the로 차라리 처음에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 학습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막 인간이 그 한 언어를 그동안 썼던 구어에서든 문어에서든 그거를 다 종합해서 빈도로 통계를 내는 거를 이제 corpus linguistics, corpus 언어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막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야,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영어 선생이 될 거면
더라고 차라리 처음부터 가르쳐줘 이랬던 기억이 나요. 예, 괜히 관사란 무엇인가 이러지 말고 그렇게.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교수님 보고 싶네 갑자기. 자, 아무튼 4번 갈게요.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책의 내용을 흡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녀는 하고 흡수했다를 이제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책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라는 말을 영어로 컨텐츠라고 우리도 외려 많이 쓰죠. 근데 컨텐츠라는 표현은 사실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보통 컨텐트라고 이렇게 써요. 이게 불가선명사예요. 쓸 수 없는.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컨텐츠라는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심지어 이제 좀 교포나 아니면 한국에 오래 산 원어민들도 저거를 S를 붙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건 좀 재밌는 건데, 그래서 이게 언어에 이게 어떤 식으로 내가 저 단어를 썼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모국어처럼 쓰는 말도 헷갈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엄연히는 컨텐트까지만 씁니다. 그리고 she absorbed 하고 the content 하고 의는 요거 쓰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아마도 뭐 그 특정 어떤 책을 얘기할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제가 원문 확인해 보니까 원문에서는 더 북스 컨텐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of를 쓰는 경우가 좀 더 공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글에서는 of를 쓰는 거를 많이 선호해요. 그 다음에 몇 시간 동안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몇 시간 동안이라는 말로 사실 이제 원문에는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In a few hours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in을 쓰게 되면은 사실 그 뒤에 나오는 이만큼의 기간 후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few hours, 몇 시간 후에 결과적으로 그 책의 내용들을 흡수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걸 몇 시간 동안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몇 시간 동안이라면 우리 머릿속에는 동안 그러면 뭐 during이나 그쵸 for이란 단어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맥락 자체가 몇 시간 동안 책을 읽은 결과 책의 내용을 흡수했다 이런 얘기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괜찮죠? 5번 볼게요. 도시의 문화는 다른 여러 문화로부터의 영향을 흡수했다. 일단은 도시의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도시 문화라는 단어가 아예 뭐 따로 영어에 단어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안전하게 가려면 문화 of 도시 그러면은 좀 편해요. 그래서 the culture 뭐 of the city 이러면은 그 도시의 문화 이렇게 쓴 게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the city's culture 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흡수했다란 말로 요거를 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뭘 흡수했죠? 목적어는 사실 이거죠. 영향을을 써야 돼요. 뒤에다가. 영향이란 말은 영어로 influence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다른 여러 문화로부터의 영향이니까 영향이라는 것도 딱 하나로 쓰긴 좀 그렇겠죠. 그럼 당연히 뭔가 여러 가지 영향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the influences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the 그 더 정관사 더를 쓴 거는 그냥 일반적인 영향들이라기보다는 다른 여러 문화로부터 나온 특정한 그런 영향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에다가 from 하고 다른 여러 문화들을 쓰면 되겠죠. 다른 여러 문화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여러 그러면은 뭐 various라는 형용사가 있고, 다른이란 말은 different가 있죠. 그 다음에 문화들이겠죠. 당연히. 그럼 cultures라고 하지 않을까? 네, 원문 확인해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이 정도면 문제 없어요. 자,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exhaust라는 소진하다라는 저 말, 그쵸? 저게 이제 뭐뭐를 완전히 다 써서 없애다라는 그런 의미에 가장 가깝거든요.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장에서요, 우리는 물을 다 써버렸다라고 나와 있죠. 저걸 먼저 쓰면 좀 편해요. 우리는 we, 그리고 다 써버렸다. 아까 다 써서 없애는 게 exhaust였잖아요. 그러면 그냥 과거형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다 써버렸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시는 그런 물이겠죠. 아마도 등산을 할 때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이래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갖고 온 물이니까 우리 소유의 물에서 our water 그래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등산한 끝에란 말을 앞에다가 넣어볼 텐데, 뭐뭐한 끝에니까 아마도 after이라고 쓰면 좀 편할 것 같고요. 하루 종일의 등산, 종일 등산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말 괜찮죠? 이렇게 after all day of hiking. 자, 제가 이제 원문 확인해 보니까 원문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After a full day of hiking. 사실은 이거나 저거나 사실 거의 비슷한 뜻이죠. 지금 보시면 all day of hiking이 이제 종일 등산 후에고요. A full day of hiking은 하루 종일의 등산 후에니까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원문에는 이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We had exhausted 이렇게. 과거 완료를 썼다는 거는 아마도 지금 전체 말하는 그 시점 자체에서 하루 종일 등산이 또 그 과거 얘기였었던 뭐 그런 맥락인 것 같고요. 그 뒤에 요렇게 썼었더라고요. 요렇게. 그래서 요게 원문이었는데 사실 뭐 위에처럼 써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 정도면. 그리고 시제나 이런 거는 한국어에서는 조금 정확하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시제인지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정도면 뭐 정답 처리하면 딱 좋지 않을까. 굳이 따지면은 all day of hiking을 완전히 끝내기 전에 이미 물을 다 썼을 테니까 물을 다 쓴 게 선행한다고 봐서 과거 완료를 쓴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걔네들도 이렇게 과거 완료를 쓸지 과거를 쓸지 이런 경우는 원어민들끼리도 합의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완전히 정확한 수학적 합의나 이런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회사는 새로운 광고 캠페인의 예산을 모두 써버렸다. 일단은 그 회사는 이라고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써버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예산. 뭐 당연히 이제 특정 예산이겠죠? 그래서 the company exhausted the budget. 그 다음에 예산 같은 거를 이렇게 쓰다라고 할 때는 보통 돈이나 시간을 어디에다가 쓴다고 할 때는 보통 전치사는 요게 와요. 그래서 the company exhausted the budget on 하고 새로운 광고 캠페인 그럼 아마도 a new advertising campaign 이렇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저 원문을 확인해 보니까 저는 여기다가 the budget이라고 특정을 해줬는데 원문에서는 또 이거가 있었어요. Its budget 이렇게. 그래서 저 budget 자체를 특정해 주는 거를 이제 저는 더로 한 거고 어떤 데다가 쓴 특정 예산일 테니까 원문에서는 자사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원문에는 여기가 더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뉘앙스는 요만큼 달라요. 제가 이제 어로 썼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그 회사가 그 예산을, 그러니까 뭐 할당 받은 예산을 바로 그 특정 금액의 예산을 어떤 한 광고 캠페인에 모두 써버렸다. 저는 이렇게 얘기한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문에서는 그 회사가 자사의 예산을 바로 그 새로운 광고 캠페인에 써버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새로운 광고 캠페인이라는 말인지 아니면은 바로 그 새로운 광고 캠페인이라는 말인지는 한국말로는 안 나와 있죠. 영어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구분해서 쓰는 거죠. 어를 쓸까 더를 쓸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걸 결정하는 거는 맥락이죠.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3번을 보겠습니다. 그의 직장에서의 끊임없는 요구사항들이 그의 인내심을 나서보시겠다. 자, 요거. 굉장히 영어식 한국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 AI가 번역을 처음에 하면서 영어의 직역에 가깝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영어로 옮기기는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뭐냐면요. 그의 직장에서 끊임없는 요구사항들이에요. 주어가.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영어로 이거를 바꿀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은는 이 가를 보면 주어인지 바로 알 수가 있죠. 그 바로 앞에 있는 얘가 보통 영어에서는 핵일 경우가 많아요. 뭐 한국어에서 당연히 이게 핵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얘부터 써놓고 얘를 처리하면은 좀 편해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요구사항들을 빨리 먼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사항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구사항들이니까 the 하고 글쎄요 demands 같은 표현.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쵸? 예. 이런 말들을 하나씩 붙여 나가면은 쓸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보고 영어로 떠올리면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주격조사 바로 앞에 있는 애를 먼저 영어로 빨리 떠올려서 써놓고 그 다음에 붙여 나가시면 좀 편하거든요. 그러면은 그의 직장에서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의 직장에서 나오는 뭐 그런 말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from his work나 of his work란 말을 쓰시면 될 것 같고, 끊임없는 이라는 그런 단어는 이제 영어로 constant라는 그런 형용사가 있는데, 걔를 뭐 여기 앞에다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the constant demands from his work,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문을 제가 잠시 확인해 보니까 원문에는 the constant demands of his job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두 표현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거는 그의 직업이 항상 수반하는 어떤 그런 뭐 끊임없는 요구사항 이런 느낌이고, 첫 번째 제가 쓴 거는 그가 직장에서 이제 그가 직장에서 받는 그 끊임없는 요구사항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다 소모시켰다란 말은 요걸 빨리 쓰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그의 인내심을 쓰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쉬워요. patience, 그쵸? 이게 맞죠? patient는 인내심이 있는 이런 형용사고 patience가 인내니까. 그래서 요렇게 일단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연재해 이후, 저거 나중에 하고요. 도시가 비상자금 모두 써버렸다. 이걸 먼저 합시다. 그러면 그 도시가 다 써버렸어요, 일단. 그 다음 비상자금이라고 하죠. 저거 아마 뭐 글쎄요. 뭐 emergency fund나 emergency budget? 글쎄요. 저게 뭐 원래 뭘까? 제가 원문 확인해 보니까 저거였어요. emergency funds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갈게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 이후인데 쉽게 하면은 사실 그냥 이러면 돼요. after 하고 뭐 어떤 특정 자연재해라고 하면은 the natural disaster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시면 상관이 없고요. 원문에는 이거를 좀 더 유려하게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the city exhausted 그리고 당연히 이제 비상자금이니까 특정되겠죠? 저 같으면 더를 썼을 텐데 얘네는 이제 또 이걸 썼었어요. 이렇게 it's emergency funds 이렇게. 그리고 이 표현 in the wake of 이렇게 in the wake of를 쓰고 그 뒤에다가 뭔가를 쓰면은 그거 이후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위에 거 제가 아까 썼던 게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After the natural disaster, the city exhausted the emergency funds. 그 다음에 좀 더 유려한 거 원문대로 가면 밑에 거. The city exhausted its emergency funds in the wake of the natural disaster. 이렇게. 자, 5번 해볼까요? 그의 장기간의 질병으로 가족의 저축이 다 소진되었다. 자, 이거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뭐뭐로 뭐뭐가 뭐뭐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그 주어를 뭐로 해야 되고 막 수동태 써야 되고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의 장기간의 질병이 어쨌든 그의 가족의 저축을 소진을 다 시켜버린 어떤 그런 주체가 돼요. 그래서 영어식으로 가면은 그냥 his하고 장기간의 질병을 보통 영어로 chronicle 뭐 illness나 뭐 이런 단어를 쓸 것 같은데 원문에는 더 쉽게 써놨네요. 이렇게 네, chronicle 그러면 뭔가 만성의 이런 말인데 원문엔 더 쉽게 그냥 long 썼어요. his long illness 하고 뒤에다가 다 써서 없애버렸다라고 해버리면 이렇게 뭔가 그의 장기간 질병이라는 게 마치 사람처럼 어떤 행위의 주체가 되면 영어로 쓰기가 편해요. 그래서 his long illness exhausted라고 가족의 저축 그러면 the family's savings 이러면 돼요. 저축이랄 땐 savings s까지 보통 붙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저축이라는 게 뭐 그동안 모아놓은 특정한 그 저축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그냥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어로 이렇게 분명히 이거 그대로 쓰면은 주어를 수동태로 쓰고 또 by 하고 뒤에다 이거 써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 by 이하에 나올 그 놈 있잖아요. 그 어떤 그 행위의 주체놈, 그 놈을 영어로 그냥 주어로 세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 행위를 그냥 그게 했다고 확 능동태로 가버리면 훨씬 문장이 짧아지고 쓰긴 편해지죠. 예,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번엔 deplete로 가겠습니다. 자, 비료의 과다 사용은 저게 주어죠? 그러면은 일단은 저거부터 먼저 써볼게요. 과다 사용이란 말은요, 쉬워요. 너무 많이 과사용하는 거라서 영어로 overuse예요. overuse인데 이제 뭐뭐의 과다 사용이니까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냥 과다 사용이라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특정되니까 이제 이렇게 쓸 거고요. The overuse of 하고 비료는 영어로 fertilizer이라고 합니다. 하고 복수형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비료라는 것들을 전부 다 총칭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비료들을 다 해당되는 거니까 비료들을 많이 과다하게 쓰는 행위,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요? 원문 보니까 아예 이 더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네, 완전히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과학책에 나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책에서 비료의 과다 사용은 이렇게 그냥 과학적 서술을 할 때는 완전 일반화시켜서 더도 아예 제껴버리고 쓸 수도 있어요. overuse of fertilizers, 이렇게 진짜 관념적으로 가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영양분을 고갈시키다가 deplete라는 동사를 지금 쓸 건데, 고갈시킬 수 있다니까 뭐 아마도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써도 괜찮고, 아니면 뭐 can 써도 괜찮고요. 원문에는 can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냥 이걸로 가겠습니다. 토양의 자연적인 영양분. 이거 기억이 나네, 갑자기. 자연적인 영양분이요. natural nutrients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natural nutrients, 이렇게. 근데 토양이라고 하면 영어로 soil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쓰면 사실 더 저 말에 가깝거든요, 지금. 근데 그 원문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the soil 하고요, 그 뒤에 요게 붙었었어요. 하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of가 사실 옛날 영어에서는 from과 같은 뜻으로 썼다. 근데 이제 중세 이후에 from과 of가 좀 갈라지게 됐다라는 설명을 그때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deplete를 박탈하다라고 봐야 저 문장이 이해가 갈 것이다. 그래서 deplete the soil, 그 토양을 뭐뭐로부터 박탈한다. 그래서 그 토양의 어떤 자연적인 영양분으로부터 다 박탈한다. 이런 식으로 썼었던 이제 그런 역사가 쭉 이어져서 이렇게 쓰는 문형 자체가 좀 굳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원문이 주는 어떤 그런 교육적 그 효과가 있으니까 제가 이걸로 써놓을게요. 자, 지난 10년 동안 그 나라의 석유 자원이 심각하게 고갈되었다. 여기는 뭐에 의해서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동태로 쓰죠. 그 수동태로 쓰죠. 석유 자원 그러면은 사실은 oil 같은 경우는 reserve란 단어를 붙였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the oil reserves, 그러니까 저게 매장량, 뭐 저장량 이런 말로 많이 쓰고요. of the country, 그 나라의, 이렇게 쓰면 무난해요. 아니면 그냥 the country's oil reserves 그래도 괜찮고,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고갈되어 왔다란 말로 현재 완료로 써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요렇게 가면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죠. 하고 지난 10년 동안이니까 뭐 for the last 10 years 그래도 되고, 뭐 over the last 10 years 이래도 되고요. 이렇게. 제가 원문 확인 보니까 여기에 over the last decade가 나와 있었어요. decade가 10년을 나타내는 딱 하나짜리 단어고요. 그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단어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severely 이렇게 심각하게란 말. 그래서 요게 이제 원문이랑 똑같이 쓰면 이렇게 됩니다. 원문에는 the country's oil reserves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The oil reserves of the company 이렇게 of the country 이렇게요. 자, 장기간의 가뭄으로 나왔다. 장기간의 가뭄. 가뭄은 영어로 drought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뭐뭐로라는 저 녀석 있잖아요. 쟤를 주어로 세워버리면 좀 편하잖아요. 그러면은 the 하고 장기간에 그러면은 long이라고 써도 되는데 또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 가뭄 같은 경우는 이런 말 많이 써요. prolonged 이렇게. 이 prolong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이어지다란 지속 오랫동안 이어지다란 뜻이 되는데 prolonged 그러면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뭐 이런 식의 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 뉴스나 이런 데서는 prolonged drought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예, 원문엔 그냥 long이라고 써있네요. 확인해 보니까. 근데 이거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the prolonged drought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The prolonged drought 하고 고갈시켜버렸다 그러면은 그냥 뭐 이렇게 가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왜 그 석유 자원이 oil reserves였죠. 수자원은 water reserves예요. 그래서 the city's water reserves. 일단 이렇게 편하게 가보겠습니다. 지금 deplete 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원문 확인해 보니까 걔네 원문에서 이걸로 썼더라고요. 현재 완료로. 이런 게 이제 한국어로 봤을 때 알 수 없는 부분이죠. 맥락상 지금 이거 지금 이게 현재 완료가 와야 될지 그냥 과거를 써야 될지는 전체 글을 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이 한국말만 보고 영어로 옮길 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 아까처럼 과거로 쓰면은 미래 시점에서 과거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강조하는 게 되는 거고요. 자, 4번 지속적인 스트레스. 그러면 사실 지속적인이란 말 아까 나왔지만 뭐 long도 있었고 아까 prolonged도 있었고 한데, 사실 스트레스 같은 거는 저는 만성 스트레스란 말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chronical이란 말을 한번 써볼게요. 이거 괜찮지 않나? 하고 the chronicle stress 하고 can deplete 고갈시킬 수 있다 하고 당신의 에너지 수준이니까 your energy level 이렇게 하고 원문을 봤더니 원문은 요거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constant stress can deplete 이렇게. 저는 제 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또 제가 만들어서 제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물어볼게요. AI한테. 야, 그죠? Which one is better? 지금 유치하지만 이게 막 아니 이게 더 낫다고? It's clearer and more natural. 그러니까 easier to understand. 그러면은 거꾸로 물어봐야지. Which one sounds more academical? 어떤 게 좀 배운 사람처럼 들려. 얘가 왜 이러는지 봤더니 chronic을 써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chronically 아니고 chronic이었어. 내가 애초에 잘못 썼네. 죄송합니다. 그치, chronic stress. 잠깐만요. 맞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chronic이에요. chronic. chronic이 만성적인이에요. chronical은 뭐냐면 chronical은 이 chronic의 옛날 형태입니다. 옛날 형태. 지금은 근데 이제 chronical로 쓰는 원어민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좀 섞어 쓰는데 chronic을 표준으로 인정합니다. 하고 뒤에는 energy levels라고 복수형을 쓰는 게 더 좋다. 그때 갖고 있는 에너지들의 수준 자체 뭐 이런 표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그리고 일반적인 말을 한다고 봐서 그냥 이렇게 쓰고 한다면 그럼 뭐가 더 나을까? 다시 물어봐야지. chronic으로 고쳤어.
Which one sounds better? 어떤 게 더 괜찮냐? 내 편 한 번만 들어줘, 인공지능. 이야! 이겼어! 아,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chronic 이라고 썼으면 처음부터 이겼을 텐데. chronicle, 비표준이나 옛날 형태라고 보는 개를 써가지고 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휴먼이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있죠, 이거를 가지고 한번 AI한테 저 long을 chronic으로 바꿔서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과연 그렇지. 예, chronic illness가 훨 낫지. 그래. 아, 그래. 아, 진즉에 이럴 것이지. 내가 chronic color 입력해가지고 아유 이런. 말 나온 김에 제가 이것도 볼게요. prolonged drought가 나은지 long drought가 나은지. 그렇지. 당연히 prolonged가 훨 낫지. 그렇지. 네, 좋았어. 다행입니다, 여러분. 네. 아직 인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쓴 게 AI가 쓴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네, 다행이에요. chronic 좋아. 자, 이제 5번입니다. 실패한 투자로 인해 회사의 자금이 고갈되었다. 여기서 실패한 투자를 주어로 세워버리면 좋죠. 그러면 실패한 투자를 뭐라 그럴까요? 원래 우리가 뭐뭐를 실패하다를 영어로 fail이라고 하는데 실패된 그런 failed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failed 투자 investment라고 일단 해 놓을게요. 이렇게 the failed investment 하고 고갈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exhausted 그냥 과거형 쓸게요. 맥락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회사의 자금. 그러면은 이제 쉽게 가면 the company's 자금이니까 뭐 funds 정도? 네, 이렇게 쓰면 편하죠. 네, 그리고 이거를 수동태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the company's funds 하고 뭐 과거로 쓰면은 were 또 exhausted 썼네. depleted죠. were depleted 뭐 이렇게. 현재 완료로 쓰면은 has depleted. 위에 거는 이렇게 가고 밑에 거는 have been depleted. 앞에 주어가 이제 funds 복수니까 하고 by the 뭐 더를 써도 되고 아니면 자사의 그래서 it's failed investment 이렇게 가도 되고요. 이렇게. 뭐 이 중에 어느 쪽으로 쓰는지는 사실 내 맘인데요. 저는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써 있을 때 영어로 옮기시기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요런 이제 걔를 아예 주어로 하나 빨리 세워버리고 얘를 능동태로 쓴 다음에 목적어를 박으라. 그러면 훨씬 쉽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devour 개걸스럽게 먹다, 통째로 읽다. 그러니까 이거를 개걸스럽게 먹는 거를 비유적으로 많이 쓴다고 그랬죠. 자, 1번부터 해볼게요. 자, 그녀는 하루 만에 그 소설을 통째로 읽어버렸다. 하루 만에니까 하루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통째로 읽은 상태가 됐겠죠. 그래서 그녀는 하고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소설을 통째로. 근데 통째로라는 말 자체가 devour 안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봐요. 통째로 뭔가 먹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 devour 자체가. 그래서 근데 굳이 그것까지 넣어서 얘기를 하면은 the whole novel 뭐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소설 전체 이렇게. 우리말은 그 소설 전체가 뒤로 가죠, 그쵸? 근데 영어는 전체 그 전체의 소설 이런 식으로 whole이 앞쪽으로 와요. the whole novel 이렇게. 그 다음에 하루 만에를 그냥 in a day라고 쓰면 어떨까? 이제 원문을 보니까 원문 그냥 이렇게 썼어요. She devoured the novel in one day. 이렇게. 요거는 어떤 게 더 잘 썼다고 그럴까? 물어봐야지.
야, 어떤 게 더 낫냐? 졌어. 이렇게 물어볼까요? 어떤 게 더 생동감이 있냐? 제 거가 더 생동감은 있대요. 그렇지. The whole이 들어가면 더 생동감이 있긴 하죠. 생동감이냐 아니면은 좀 간결함이냐. 간결함에서 졌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아이들은 초콜릿 케이크를 개걸스럽게 먹어쳤다. 이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니까 the kids 하고 devoured the chocolate cake 이렇게. 이거 어때요? 원문을 보니까 kids 대신에 children이 나와 있는데 뭐 그게 그거니까 이건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그는 굶주린 사람처럼 지식을, 자, 중요한 거. 그는 흡수한다를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he devoured를 먼저 써놓고 지식을 그 다음에 쓸게요. knowledge 이렇게. 그 다음에 누구처럼 이란 말로 할 때 like라는 말이 구어에서는 제일 많이 써요. 누구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굶주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땡땡땡 person일 텐데 굶주린 이란 말을 어떻게 쓰냐면은 누구를 굶기다라는 동사가 starve가 있어요. 그거에 pp형을 쓰면 굶겨진 이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a starved person 이렇게 쓰면은 괜찮아요.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he devoured knowledge like a man starved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a man who is starved, 뭐 who has been starved 여기에서 who랑 그 비동사 같은 거를 생략한 거니까 이 중에는 뭐가 나을까? 이쯤 되면 AI랑 약간 저랑 자존심 싸움 같은데 야, 네 생각에는 뭐가 더 낫냐? 두 번째 게 더 나아? 왜? 그런 게 있어. 근데 나는 네가 하나 간과하는 걸 알고 있지. Which one is closer to standard? 어떤 게 더 영어 표준 문법에 가까워? 역시.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뒤에 a man starved라고 약간 관용적으로 이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쓴 게 standard grammar에는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은 이렇게 쓰는 게 표준 문법에 가까운데 이렇게 뒤집어 쓴 거는 약간 관습적인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랑 둘 다 맞는 말인데요. 근데 이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표준 문법대로 쓰는 거에 되게 익숙하죠. 저는 영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멋들어지게 쓰는 거는 사실 제 전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겠죠. 제 생각에 영문학 전공자들한테 물어보고 쓰게 하면은 이런 문장 쓸 것 같아요. A man starved 이렇게. 문학 작품에 저런 거 많이 나오니까 약간 좀 시적이고 좀 그런 멋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표준 문법은 위에 거가 훨씬 더 표준이고 밑에 건 약간 이디오매틱한 게 있어요. 요런 게 있죠. 자, 4번 회사의 이익은 높은 운영 비용에 의해 흡수되었다. 회사의 이익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the company's profit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대로 저렇게 뭔가 되게 괴상하게 수동태 막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 같으면 뭐뭐에 의해라는 그 부분을 주어로 박아버리자. 그러면은 높은 운영 비용이란 말을 주어에다 세워버립시다. 그러면은 the high 하고 운영 비용이 아마 영어로 읽을 거예요. operating costs 아마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아마 이제 고정비라고도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흡수한 걸로 보면은 어떨까? 이렇게. devoured 하고 the 하고 company's profits 이렇게. profit은 보통 복수로 쓰거든요.
cost도 마찬가지로 보통 복수로 쓰고. 네, 원문은 수동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저 한국말이랑은 더 맞죠? 직역한 거죠. 그래서 the company's profits were devoured the high operating costs. 이렇게. 능동, 수동, 위에 능동태 이제 제가 쓴 거고, 수동태가 이제 영어로 AI가 쓴 건데, 요거 한번 물어볼까요? 이겼어! 드디어! 네네네. 제 거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현대 영어가 능동태를 선호해요. 예, 수동태로 쓰면 좀 자신감 없어 보인다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긴 겁니다, 제가. 네. 자, 마지막입니다. 5번. 그녀는 그 주제에 관한 모든 잡지를 통째로 읽어버렸다. 일단은 그녀가 devoured 했다고 먼저 쓸게요. 그런데 뭘 devoured 했냐? 그 주제에 관한 모든 잡지를 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조사 바로 앞에 있는 그 녀석을 먼저 빨리 잡아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말은 그 명사를 꾸미는 말이 앞에 쫙 붙지만 영어는 얘부터 나오거든요, 보통. 그래서 잡지. 근데 모든 잡지니까 복수로 써야겠죠? 모든 잡지들이라고 해서 저는 all the magazines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all the magazines. all the가 오는 경우 엄청 많다고 그랬죠? 그 주제에 관한, 저는 이제 여기다가 전치사를 쓰면은 보통은 이제 어떤 주제에 관한이라고 할 때는 전치사는 on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on을 써도 되고 아니면 관련된이라는 말로는 related to를 써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the topic,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괜찮지 않나. 자,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She devoured every magazine she could find on the subject. 이렇게. 예, 그러니까 주제라는 말이 topic도 되고 subject도 되죠. 예, 저 중에서 이제 subject는 뭔가 우리가 이제 뭐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때 뭐 어떤 그 책을 넘기다 보면은 각 단원의 주제들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주제는 subject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중심이 되는 어떤 그 무언가를 또 주제라고 부를 때가 있고, 그때는 좀 topic이란 말이 어울리고, 그리고 이제 이 번역어에 빠져 있는 게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이렇게. 예, 이런 말이 빠져 있었어요, 이제 번역어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She devoured all the magazines that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썼냐면은 magazines와 related to가 떨어지면은 약간 이게 수식하는 게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컴마 찍고 which를 넣어서 살짝 삽입시키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예, 얘도 한번 해볼까요?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졌어. 그러니까 짧고 간결해서 좋다고? 그럼 질문을 좀 달리 해보지. 어떤 게 더 좀 학술적으로 보여. 학술적인 건 제 거가 훨씬 학술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훨씬 격식 있다고 해요. 야,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 전공에 따라서 나오는 문장이 약간 그 결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쵸, 언어학이랑 영어 교육을 전공했으니까 제가 쓰는 글들은 대부분 아카데믹하고 표준적이에요, 되게. 예,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도 요번에 알았네, AI한테 물어보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영작을 다 마쳤습니다. 와, 진짜 힘들었어요. 자, 이제 주지어 어원복화 제1권 마지막 강의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거 다음 시간에 하고 우리 이거 끝냅시다. 그러고 잠깐 저도 여러분도 좀 쉽시다. 여러분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